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인과 해결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육 감소를 막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변화도 함께 나누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0세의 어느 노인은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손주와 산책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계란도 하루에 서너 개씩 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고도 기운이 없고 오르막길은커녕 평지를 걷는 것조차 숨이 가빴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도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먹고도 힘이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호르몬을 분비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30세 이후로 매년 조금씩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60세가 되면 그 정도는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몸은 더 약해지고 우리는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가벼운 운동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오르막길을 쉽게 걸었더라도 이제는 평지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근육 감소로 인한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은 더 이상 그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쉽게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근육 감소라는 원인이 뚜렷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빨리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은 단백질이 거의 전부 근육으로 변환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그 흡수율은 크게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약 80%가 체내에 흡수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약 40에서 50%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근육을 키우고 강화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잘 먹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단백질이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근육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재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근육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가지고는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단백질만 가지고는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보조 영양소들이 바로 칼슘과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입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돕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네랄이 함께 작용해야만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계란을 먹거나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근육으로 변화하려면 칼슘과 아연 같은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데 벽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근과 시멘트가 필요하듯이 단백질이 단독으로는 근육을 만들지 못하고 그와 함께 보조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어야만 근육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단백질을 제대로 근육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돕는 3가지 특별한 음식에 대해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계란보다 더 강력하고 두부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약국에서 비싼 보충제를 찾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새우를 국물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건새우에는 놀라운 건강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건새우 한 줌, 약 20개 정도는 계란 3개와 맞먹는 양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새우가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건조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이 농축되어 더욱 강력한 근육 형성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이 2가지 미네랄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69세의 이성순 어르신은 2달 동안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근육량이 15%나 증가했으며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고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새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2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풀어져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도록 변합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황태는 2시간이면 소화가 가능하여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황태 100g에는 약 79g에서 8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소고기 살코기의 약 4배,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 섭취한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황태에는 비타민 A, 피로 회복을 돕는 성분, 간 건강을 지키는 물질이 풍부하여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3세의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신 후 3주 만에 아침 기상 시간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황태는 경제적이면서도 뛰어난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3번째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콩을 그저 평범한 식물성 단백질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검은콩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43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일반 콩보다 높고 두부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검은콩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약 40%에 달해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 근육으로 변환되는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78세의 기영이 어르신은 한 달간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후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활동량이 늘어나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검은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각각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새우는 칼슘과 아연으로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고, 황태는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며, 검은 콩은 혈류 개선을 통해 단백질이 근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음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근육 형성에 기여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강력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건새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이 농축되어 있어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변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새우를 섭취함으로써 근육 형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황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어져 소화가 용이해집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황태는 한두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하여 위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황태의 단백질은 지방이 거의 없어 몸에 들어온 단백질이 바로 근육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황태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과 간 건강을 지키는 물질들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혈류가 개선되면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전달될 수 있게 되어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 근육으로의 변환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기 때문에 단백질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이 어떻게 실제로 건강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한 69세의 이성순 어르신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2달 동안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한 후 근육량이 15%나 증가했고, 걷는 속도도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병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성순 어르신은 건새우를 통해 단백질을 잘 흡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력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3세의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신 후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몸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태국에 포함된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들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되어 효율적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체내에서 효과적인 근육 형성과 에너지 생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황태를 통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변화는 그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78세의 기영이 어르신은 한 달 동안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후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내려갔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검은 콩이 그의 활동량을 늘려주었고 전반적으로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검은 콩에 포함된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그의 혈류를 개선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과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한 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자연식품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체력과 근육량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식단에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씩이라도 이들 음식을 포함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 드세요. 황태를 물에 넣고 무와 대파를 함께 끓이면 단백질과 함께 소화 효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을 넣은 밥을 준비해 보세요. 검은 콩을 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혈관 건강과 근육 보충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를 이용한 요리를 추가하세요. 건새우 무침이나 건새우 볶음 등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체내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부터는 근육 합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는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더 부드럽고 단백질 흡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 마시거나 검은 콩을 비율을 높여서 콩밥을 드세요.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만들거나 건새우 볶음 반찬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차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단백질 흡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이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변화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나면 소화가 훨씬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면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2주 후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2달간의 변화 후에 10년 전의 몸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며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끼씩, 한 걸음씩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는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나누는 정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여러분과 함께합니다.